반갑습니다. 2023 예비 중1 학습 설명회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2강 국어 무엇이든 물어봐. 그래서 국어 강사인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중학국어 공부와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 또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우리가 모아봤습니다.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고요. 보니까 맞아, 이런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아 하고 예상했던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듣고 나셔서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하나라도 좀 얻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가장 많은 질문,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던 질문이에요. 국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가요? 그러니까요. 자, 비슷한 내용의 질문인데요. 우리 아이는 6년 동안 EBS 교재와 강의로 공부했어요. 와, 대단합니다. 무려 6년이라니. 중학교 배정 교재와 EBS 각 과목별 교재와의 차이가 있나요? 학교 교재의 참고서를 꼭 사야 하는지, 아님 지금 국어는 뉴런, 수학은 베타 이렇게 학습 중인데요. 1학년 때부터 특수 목적고를 간다면 프리미엄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등 궁금합니다. 자, 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중학교 내신 국어 성적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무조건 반드시 학교 교과서 관련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이제 뭐 국어 실력 자체, 국어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잖아요. 근데 이 국어 실력 자체를 높이기 위한 거다라고 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학교의 성적, 국어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학교 교과서 관련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중학 국어 관련한 교재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통합교재와 교과서 교재죠. 그 통합교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중학국어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거라면 교과서 교재는 각 출판사별로 교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현행 중학국어 교과서는 검인정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 민간의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먼저 집필을 해요. 그런 다음에 교육부가 이에 대해서 검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각 학교는 이렇게 검정을 받은 교과서 가운데 하나의 교과서를 채택해서 그 교과서로 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렇다면 학교 시험 문제는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우리 학교의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통합교재보다는 교과서 교재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훨씬 더라기보다 그냥 교과서 교재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시중에 이제 교과서들이 꽤 있어요. 미래엔 출판사, 천재교육 출판사, 지학사, 비상교육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 교과서들이 다 다른 내용인가요? 중학 교과서인데 다 다른 내용인가요? 사실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러이런 성취 기준들이 있고 2학년 과정에서는 이렇게, 3학년 과정에서는 이렇게. 성취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학습 목표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문법에서 반드시 품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든 교과서에 다 품사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꼭 굳이 우리 학교 교재에 대한, 교과서에 대한 교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상으로 다를 게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취 기준은 같지만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요. 그 성취 기준들의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품사를 공부하기는 모든 중학교 1학년이 다 품사를 공부하는데 이걸 어떤 교과서는 1학기 때 배우는 교과서도 있고 어떤 교과서는 2학기 때 배우는 교과서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험 범위에 따라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과서 교재로 공부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이제 국어 과목만의 좀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수록 지문,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누가 이제 예전에 그랬어요. 그 수능 국어 문제 좀 찍어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이랬던 썰렁하네요. 그런 적도 있는데 수록 지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취 기준은 전체 1학년이 같다 하더라도 그 성취 기준을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읽어야 하는 지문은 교과서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문학에서 꼭 해야 되는 1학년 과정 문학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성취 기준 중에 뭐가 있냐면 갈등, 문학과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양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문학과 갈등은 전체 1학년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있지만 그럼 문학과 갈등을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읽어야 하는 제재는 뭐가 있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떤 교과서는 동백꽃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어떤 교과서는 뭐 하늘은 말 것만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교과서는 자전거 도둑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는 문학과 갈등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 그 지문과 관련해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학교 교과서 교재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가보시면은요. 구분은 쉽게 돼요. 통합교재인지, 그러니까 뉴런 국어 같은 경우가 이제 통합교재예요. 통합교재라면 교과서 교재는 뭐 미래엔 교과서, 뭐 어디 교과서. 그래서 우리 학교 교과서랑 이 생긴 모습도 색깔이나 뭐 디자인도 되게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학교 교과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프리미엄 강의를 들으실 때도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 만점 라인을 들으신다면 반드시 교과서 관련 우리 교과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가끔 제가 좀 안타까우면서도 되게 기분 좋은 여러분의 그 수강후기 댓글이나 질문 글이 뭐냐면 선생님 강의가 너무 좋아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싶은데 선생님 우리 학교 교과서 강의는 안 하셔서 그냥 비슷하게 싶어서 선생님 강의하시는 다른 교과서 강의를 듣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좋죠. 어떻게 내 강의를 듣는다고 이렇게까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학교 내신 국어 성적을 위해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학교 지문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나 학교 지문에 나오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물을 머금고 너무너무 고맙지만 그러지 말고 해당 교과서 강의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통합교재는 이제 방학 중에 이렇게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국어의 전반적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방학 중에 예습용으로 들으시면 좋고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나 학기 중에는 학교 수업을 위해서나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과서 교재로 공부하셔라. 어때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요? 자, 다음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정말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이제 국어 영역 공부로 들어와서 문법이에요, 문법. 국어 문법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인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문법만 나오면은 이제 머리가 하얘지거나 문법 이러면 무조건 덮어놓고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입니다. 중학국어의 문법은 반복과 습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현행 그 중학국어에서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 문법 관련 성취 기준들을 좀 보여드리면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뭐 품사,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그리고 표준 발음법, 맞춤법, 한글 맞춤법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인데 지금 보면은 현행 그 문법에서 강조하는 학습 목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냥 뭐 어떤 이게 표준 발음법이나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에 법칙이다 보니까 굉장히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뭐 이와 같은 내용들도 뭐 품사나 문장 성분이나 문장의 짜임들도 굉장히 규정화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들 자체를 그냥 달달달 외우게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실생활에 적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을 하고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쓸 수 있는지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가장 유리하냐면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평소에 이제 올바른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그게 바른 발음이고 그냥 그게 바르게 쓰는 거니까 그렇게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반대로 굉장히 불리한 친구들은 뭐냐면 그냥 뭐 사실 요즘 뭐 많이들 그렇잖아요. 뭐 줄임말도 재밌어서 많이 쓰고 뭐 여러 가지 문법에 잘못 맞지 않는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발음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에 너무 젖어 있으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올바른 법칙이나 올바른 문법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럼 다 그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 마치 외국인이 한국어 관련 공부를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그 문법 강의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발 외국인이 한국어 공부하듯이 좀 공부하지 마. 우리는 한국인이야. 이렇게 써놓고 이걸 어떻게 읽을 거야? 그러면 다들 닭이라고 읽는 줄을 알잖아요. 이걸 달이라고 읽는 사람은 한국 사람 없단 말이죠. 근데 외국인들은 사실 이렇게 써놓고 읽어보라고 하면은 잘 못 읽거든요. 이제 뭐 낮자를 배웠다고 해도
디귿, 아, 리을, 기역의 발음을 안다고 해도 못 읽어요.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그들은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영어 파닉스 배울 때 마찬가지였었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요. 이렇게 읽는 게 당연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그래? 그렇다면 리을, 기역, 겹받침의 발음은 둘 다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것이 발음이 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문법 공부 굉장히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반복과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품사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 품사인데 여러분 품사가 진짜 헷갈릴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뭐냐면 국어사전 찾는 거예요. 다 나와요. 각 단어마다 다 나와요. 이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정말 손쉽게 우리가 얼마든지 품사는 우리 주변에서 바로바로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죠. 심지어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영어 얘기하면 좀 쉬운 경우 있어요. 그 품사 설명할 때 얘들아 1인칭 대명사가 뭐지? 이러면 다들 눈 안 마주치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 1인칭 대명사가 뭐야? 그럼 다 I래요. 똑똑하게. 나 알지, I야. 영어로 I인 건 알면서 이 I가 나라는 거는 왜 모르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왜 이건 이제 반복과 습관이 이미 된 거예요. 근데 나가 국어로 1인칭 대명사인 거는 반복과 습관이 안 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모국어인데 안 돼 있을까? 그게 모국어의 힘이에요. 우리가 1인칭 대명사가 나가 1인칭 대명사라는 거 몰라도 나라는 말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모국어의 힘입니다. 그 모국어의 힘을 우리가 지금 10몇 년 동안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문법 공부를 하신다면 보다 쉽게 문법의 시작을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각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사례들 이런 부분들 또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내용들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프리미엄 강의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뭐 문제로 국어 문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문법 특강과 같은 제가 한 여러 가지 문법 강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을 만나보겠습니다. 문해력, 독해력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 질문도 정말 많이 왔어요.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합니다. 그렇죠. 비문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문해력이나 독해력 그냥 그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이 문해력, 독해력에서 가장 강조하는 제재는 이거죠. 비문학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요새 이 독해력, 문해력이 정말 많이 뜨고 있죠. 이 독해력,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뻔한 답변인데 꾸준한 독서. 그리고 사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독후 활동. 독후 활동은 책을 읽고 난 다음의 활동인데 이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독해력, 문해력이 말이죠. 사실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단순히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독해력이나 문해력에서 강조하는 또 중요시하는 능력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이해력, 사고력, 판단력, 추리력. 이뿐만 아니라 뭐 더 있어요. 뭐 문제 해결력,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왜 이 문해력이나 독해력이 뜨냐면 쉽게 말해서 뜨느냐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 능력을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창의 융합형 인재의 양성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부합하는 활동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단순 주입식 교육에 굉장히 좀 지쳐 있었잖아요. 거의 막 환멸을 느낄 정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육계에서도 고민이 많죠. 그래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닌 건 알아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능력들을 키우고 이와 같은 능력들을 우리가 평가의 요소로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거기에 핵심은 이겁니다. 독해력이나 문해력은요.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성인보다 반드시 이 독해력, 문해력이 떨어지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연습이 없으면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텍스트를 주면 읽고 이해를 못해요. 아울러서 또 더군다나 중요한 게 단순히 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은 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평가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정말 이거만큼 꾸준하게 해야 되는 일이 없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독해력이나 문해력의 핵심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잖아요.
국어 영역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영역도 문제가 길다거나 아니면 제시된 자료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다 독해와 문해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독후 활동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참 안 좋아하잖아요. 뭐 아이들뿐이에요. 어른들도 참 잘 안 읽어요. 근데 재밌다고 생각하면 할 거거든요. 영상 보는 것만큼이나 재밌다고 생각하면 할 거란 말이죠. 제가 이제 지도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저 주변 친구들하고도 그런 활동들을 참 많이 하는데 한 권의 책이나 아니면 한 편의 시나 이렇게 골라요.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리뷰해보자! 이렇게 해서 리뷰하면 다 입 다물고 있거든요. 다 나만 쳐다보고 있어. 쟤는 이제 국어 강사니까 우리 선생님이시니까 뭔가 얘기를 많이 할 거야. 들어봐야지. 입 다물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 물건 사고 이거 어땠어? 뭐가 좋았어?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듯이 진짜 그냥 가볍게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요. 아이들 정말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놀랍습니다. 캠핑 많이 가시죠? 모닥불 앞에 앉아서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요.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독후 활동이 재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독후 활동 또 하려고 읽자고 해요.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도 좋고요. 부모님과 함께 하신다면 뭐 더 좋을 게 없죠. 그거 자체로 부모님과 또 아이들과의 어떤 유대관계, 좋은 추억까지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로 하나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쉽지 않고요. 한두 달 안에 또는 1, 2년 안에 뭐 반짝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이 독해력, 문해력은 평생을 두고 가는 겁니다. 저도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계속 늘어날 때가 있어요. 한계치가 없는 것 같아요. 독해력이나 문해력에 대해서는 한계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시간과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독후 활동을 강조드렸던 거는 단순히 글자 읽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독해력과 문해력에서의 핵심은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옛날에 왜 그랬잖아요. 다독, 다작, 다상량. 다독 많이 읽고 다작 많이 쓰고 다상량 많이 생각하는 것. 거기서 핵심은 다상량입니다. 우리 프리미엄 강의에서는요. 생각 독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 준비를 해봤습니다. 단순히 지문 읽고 문제 풀고 뭐 그냥 기술 자체를 익히는 것이라기보다는 최신 이슈와 관련된 또는 우리 아이들이 꼭 생각해 볼 만한 이런 주제와 관련된 짧은 지문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생각 독해 강의도 활용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꾸준히 그리고 적절한 시작 시기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라도 상관없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국어 강의를 들을 때 예습과 복습 중 어떻게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이런 질문도 정말 계속해서 꾸준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강의를 예습으로 들어요, 복습으로 들어요. 그러는데 저는 사실 편한 대로 들으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답이 좀 성의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인강만큼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에 가장 좋은 이런 강의 시스템은 없다고 생각해요. 학원이든 강의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과외 선생님하고도 약속을 해가지고 선생님 오시든 내가 가든 해야 되고 학원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인강은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부분을, 내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간만큼, 분량만큼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가 좋다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하기보다는 듣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학교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왜냐하면 수행평가 요소가 되기도 하니까. 그죠? 수행평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의 강의 듣기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습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많은 아이들을 이제 지도를 하다 보니
아이들도 만족스럽고 저도 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좋았던 게 선생님이 그 수업 중에 알려주신 내용을 우리 학교 선생님이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당연하거든요. 학교 교과서로 강의를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셔야 되는 건데 아이들 막 되게 놀라워해요. 저도 그랬어! 이렇게 같이 놀라워해 주죠. 여기서 아이가 놀라운 거는 어떻게 다른 사람인데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느냐 거기서 놀라는 거고요. 제가 놀라는 포인트는 좀 달라요. 네가 그걸 들었구나 오늘. 오늘 아이야 네가 그걸 들었구나. 왜냐면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여기서 집중 못하고 저기서 집중 양쪽에 못하면 그게 똑같은 얘기였는지 다른 얘기였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는 이 수업도 열심히 들었고 학교 수업 또한 열심히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먼저냐가 이제 핵심인데요. 사실 이제 인강 수업, 뭐 학원 수업, 과외 수업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지만 저는 중학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수업은 학교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시니까. 그죠? 왜냐면 출제자의 의도 파악해야 되고 하려면 보통 이제 평소에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강조하시는지 나는 어떤 수업 태도로 선생님 말씀에 한마디라도 더 이야기해서 선생님 눈에 들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학교 수업을 한 번만 듣고 사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내용을 한 번만 듣고 이해한다? 다 이해한다?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2번, 3번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이고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실 때 한마디라도 이렇게 입 밖으로 내서 선생님 눈에 좀 들어서 그게 또 성취도로 반영이 되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려면 먼저 예습으로 인강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이라도 쌓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교 수업을 들으면 이 얘기 나 아는데 가 되다 보니까 학교 수업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만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 어렵다고 느끼냐면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어려워서일 수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내용일 때 대체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는 내용일 때는 그 내용의 난이도가 높다 하더라도 내가 아니까 보다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습으로 듣기를 추천해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언제 다 들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양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시간이 없니? 그건 아닐 수 있어요. 버려지는 시간들, 자투리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량이나 시간 조절을 얼마든지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인강입니다. 뭐 조금 빠르게 배속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내일 수업 시간에 할 내용들만 일부 골라서 들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 문제풀이를 미리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미리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이 문제들 10문제다 그러면 그중에 뭐 5개는 맞고 5개는 틀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틀렸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풀이 강의는 틀린 5개만 들으면 돼요. 맞은 문제는 이미 내 거예요. 걔네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럼 문제풀이 20문제 풀이 강의다. 20분짜리다 해도 5문제 강의만 들으면 되니까 10분이면 나는 그 강의를 나한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들 쏙쏙 뽑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이제부터 예비 중 1학년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첫술에 배부르랴 우리 옛말도 있지만 너무 내 속도도 알지 못한 채로 막 달리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내 방법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나는 어떤 부분에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예비 중1 국어 선생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교환을 한 땀 한 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우선 중1 국어 교과서 완벽하게 분석했어요.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이 학교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예비 중1 친구들 초등학교는 너무 다른 중학생활 나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적응을 잘 못하면 거기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학교 가기 싫고 막 이렇거든요. 보다 빠르게 중학국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중3도 헷갈려요. 갈래 특징. 문학의 갈래, 비문학의 갈래 합치면 총 6개예요. 이게 계속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이 문학과 비문학의 갈래 특징, 갈래 특강을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부분 꼭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갖춰 나가야 합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고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죠. 중학국어의 핵심 개념
것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재미있게 한 강 한 강 들으면 되겠지만 여러분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질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하늘까지 올려보자. 우리 친구들에게, 특히 이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거든요. 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요. 여기에 긴장감이 양념으로 추가된다면, 설렘까지 양념으로 추가된다면 더욱더 좋죠. 핵심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 다음에 바로 문제에 적용을 해볼 거예요. 중학국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그렇다고 막 부담스럽게 문제 풀어봐 이만큼이야 하고 막 산더미처럼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봤던 개념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한번 들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실전 능력을 기를 때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길러드릴 수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예비 중1 국어 나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의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2023 예비 중1 학습 설명회 무엇이든 물어봐. 2강 국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영어가 준비되어 있네요. 영어에 대해서 또 궁금한 질문들 많으시죠? 영어 무엇이든 물어봐도 꼭 함께하길 바랍니다.